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한 종목 상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이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수익률 대결의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자, 1위 팀이 지금 누적 수익률이 55.03%입니다. 수요일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수익률이고요. 한만식 임천석 팀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함께 해주는 팀인데 일단은 다음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솔리드, 폭스브레인, 뉴프라이드, 우리기술투자까지 5종목입니다. 지금 대응 전략은 모두 보유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익률이 26.39%입니다. 솔리드 7.35, 폭스브레인 15.65, 뉴프라이드는 지금 0.12% 손실 구간인데 오늘도 변동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마이너스 1.47%의 지금 마이너스 수익 구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위 팀은 권홍섭, 이성베스타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17.63%, 전체적으로 누적 수익률은 장이 지금 꺾이는 장에서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한국금융지주, 넥스트칩, 삼성 SDS, 조이시티까지 5종목이 나와 있고요. 수익률은 높게는 대우조선해양 21.45%부터 조이시티 3.63%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데요. 특히나 넥스트칩이 마이너스 4.85%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 라인에 지금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 보유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3위 팀은 송동현, 정희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14.18%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면 태고사이언스, 에이프로젠, KIC, 바이로메드,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와 있고요. 2종목은 하락, 3종목은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특히나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44%지만 바이로메드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수익률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상으로는 14%가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위 팀은 오늘 함께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명성, 윤병호 팀이고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꽤 많이 올라왔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화공영, IM텍, 코데지 컴바인, 톱텍, 삼성생명이고요. 이화공영이 지금 7.95% 조인 수익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부진하고요. 특히나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7% 정도로 좋지 못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5위 팀은 월요일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9.66%, 많이 빠졌네요, 이 팀. 자, 종목별로 보자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NHN 엔터테인먼트, 로버스타, DST 로봇, 보성 파워텍까지 5종목이고 수익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2.9%, 보성 파워텍이 1.86%,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씩 모두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개인 수익률 또 오늘 짚어봐야 되겠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1위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5위는 송동현 팀장의 바이로메드가 8.94%고요. 그리고 정희진 연구원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13.85%, 한만식 대표의 폭스브레인이 15.65%, 권홍섭 주임이 대우조선해양으로 21.45%의 수익률이고요. 한만식 대표의 신라젠이 최근에 다시금 수익률이 올라오면서 26.39%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신규 종목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10종목입니다. 두올산업, 한화손해보험, 웰크론, 이화공영, IM텍, 서울반도체, 헨지코퍼레이션, 현대통신, 삼성바이오로직스, 위메이드까지 총 10종목입니다.
본대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 듀오 매치 잠시 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시간, 흥미진진한 시간인데 매일매일 수익률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 하락장이어서 정말 전체적인 수익률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종목별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보입니다. 이 슈퍼 듀오 매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총 10분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요일별로 2분씩 출연해서 총 5일 동안 팀플레이로 포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 제시할 수 있고요. 편입도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 매일매일 할 수 있고요. 매도도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탄력이 좀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미 제외시킬 수 있고 실제 투자와 동일하게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안전상 금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포트 대결을 펼친 이후에는 여러분의 종목 상담들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슈퍼듀오 매치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400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240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낙폭은 19포인트 이상입니다.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을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저점은 2387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현재 포인트 부근 2407포인트. 하루 종일 하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4,770억 원 개인이 순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3,392억 원, 외국인은 1,416억 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3,077억 원이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60.68포인트 일단 860선 유지하면서 3포인트 넘게 상승합니다. 상승 반전은 성공했고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는데 일중 흐름들 역시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7포인트 오늘 저점 부근에서 출발해서 현재 포인트 860 오늘의 고점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13포인트나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는 전약 후강의 장세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매수 물량 더 늘렸습니다. 911억 원대까지 매수에 가담하고 있고요. 개인 기관은 동반 매도합니다. 특히나 기관 가운데에서는 연기금이 103억 원 사지만 금융투자가 438억 원, 투시는 103억 원 각각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0원대는 지지를 받습니다. 1080원 90전에 거래가 되면서 이런 90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특징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전날 휴일이었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급락한 흐름을 타서 같이 연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가 급락한 상태에서 장중에 24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2400선대 회복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철강 관세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좀 많이 빠졌었고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감을 가지면서 미국 시장도 3일 연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장 본다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지수는 많이 하락한 상태지만 장 초반보다는 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특징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특히 자동차 섹터와 철강 섹터, 이런 금속 뉴 섹터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상당히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한 화학 섹터들은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대한유화도 플러스로 반전된 상태, LG화학도 거의 보합권, 회복한 상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섹터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검은사막 모바일을 출시한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 등이 15%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넷마블도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는 모습, 게임별도 플러스권 유지되면서 전체적으로 게임 섹터, 그다음에 엔터와 컨텐츠 섹터주들의 강세 흐름이 돋보이면서 미국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섹터의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일부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뉴스에 따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로메드, 신라젠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바이오들이 코스닥 지지를 해주면서 코스닥도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한 종목들은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해가실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계속적으로 지난주와 대동소이하게 계속적으로 좀 저점 매수, 올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접근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게임과 콘텐츠 섹터 계속 이 시간 통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게임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다 가지고 있고 플랫폼,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플랫폼 업체들이 상당히 강세인데요. 관심으로 카카오를 골라봤습니다. 카카오도 상당히 좀 조정 오래 겪었었죠. 올해도 성장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신규 광고 플랫폼도 올해 오픈할 것으로 보여져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게임 쪽, 카카오 게임 쪽도 올해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빌리티 쪽에 좀 유료 서비스도 올해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게임과 콘텐츠, 플랫폼 모두를 성장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어느 정도 좀 주가를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신권에서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그닥 부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하락 이후에 지금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면서 21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아까 제가 원고를 드릴 때는 12만 한 5천 원 정도였었는데 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12만 8,500원 정도입니다. 12만 5천 원을 이제 지지선으로 해서 흔들 때 저점 매수권, 마이너스권에서는 접근 가능해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4만 원 돌파되면 약 한 15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1차적으로 14만 원, 그 이후에는 15만 원 이상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절선은 상당히 좀 짧게 드린다라면은 최근에 바닥선을 확고하게 지켜주었던 12만 원 선을 최대한 손절선으로 잡고 대응하신다라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종목들 손절 라인 잘 지키면서 빠르게 대응하면 좋은 수익률 기대가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윤병호 스타와 최명성 소장이고요. 5종목 현재 가지고 있죠. 이화공영, IM텍, 코데지 컴바인, 톱텍, 삼성생명까지 5종목이고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8.92%를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금요일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합류하신 이후에 사실 핑계 삼아 말씀하시자면 제가 대신 말씀을 해드리자면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았죠, 소장님.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방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 리뷰부터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최 소장님부터 가볼까요? 네네. 제가 그 세 종목을 편입했는데요. 예. 이화공영부터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바로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화공영이 그 편입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장중에 거의 지금 3일 연속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또 이화공영 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제 4대강 관련주인데 그 3월, 4월, 5월 달에 그 녹조 라떼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정수기 시설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처리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 4, 5월, 7월, 8월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면은 무난하게 상승할 예상이 되고요. 다음 종목이 이제 IM텍입니다. IM텍이 사실 그 일주일 동안 시장도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보면 거래소 코스닥 종목 할 것 없이 거의 90% 이상 종목들이 밀렸는데 다시 밀렸다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을 잘 지지하고 상승 패턴이 가니까 이제 상승의 초입입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느긋이 들고 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 마지막 종목도 코데지 컴바인인데 이 종목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아마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최저 그때 46만원짜리가 그렇죠. 46만원짜리가 이제 3,765원. 그래서 세상 말로 150토막 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가장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하면 많이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봄입니다. 3월, 4월 이제 봄맞이도 돌아오고 마음을 좀 여유있게 가지고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윤명호 스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종목 AS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두 종목을 이제 톱텍하고 삼성생명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이제 톱텍부터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좀 이 부분이 좀 안 좋죠. 지금 이 차트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뭐 어떤 기업 가치나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고 이거는 SK텔레콤하고의 인수 과정에서 인수 의견이 좀 엇갈리는 바람에 여기에서 그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왔다 그날 당일 빠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다만 지금 그 아주 멋있게 여기에서 나왔던 어떤 그 수급에 정체되어 있던 수급이 지금 수렴을 아주 잘 하고 있다. 시장 내용이 물론 안 좋기도 해서 지금 손실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거래량에서 수급에서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라인이 이 빨간 라인이에요. 이 빨간 라인. 이 라인만 지켜진다라면 손절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그 전 세계에서 지금 들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어떤 그 자동화 설비 이런 게 가장 선행돼야 되겠죠. 앞으로 크게 성장할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주가 역시 화답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삼성생명인데요. 이 삼성생명 뭐 지수 관련주의다 보니까 지금 그 시장에 연동해서 좀 빠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죠. 오늘 갭 하락해서 그 갭을 아직 메꾸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바로 메꿔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 종목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인상 부분, 그것이 이제 시장의 악재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역시 우리 삼성생명은 그 악재가 아닌 호재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건데 뭐 크게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아래꼬리 달고 보합권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자, 화이팅입니다. 저기 화면에 보면 네네. 빨간 선이 지금 보이잖아요. 네네네. 저 빨간 선은 어떤 선을 의미하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정배열을 제가 빨간 선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져 있고요. 역배열 상태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간값으로는 240선 2평하고 동일한 그런 선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삼성생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5종목 포트 확인해봤고요. 오늘의 또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신규 종목들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10종목입니다. 두올산업, 한화, 손해보험, 웰크론, 이화공영, IM텍, 서울반도체, 헨지코퍼레이션, 현대통신, 삼성바이오로직스, 위메이드까지 총 10종목입니다. 한 분 한 분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님의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항상 뭐 바닥에서 스타트하는 시작하는 그런 종목만 가지고 오는데 또 시장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좀 안정적인 그 면모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두올산업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올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동차 내장 카페트 및 소재 등을 개발하고요. 생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1차 협력 업체고요. 일본 닛산 자동차와 한국 르노 자동차와 공동 개발 업체입니다. 또한 그 회사 실적과 매출, 영업이 계속해서 양호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그 예전에 보시면 4,500원대 시작했던 종목이 반토막을 내고 2,000원대부터 거의 한 6개월 지지하다 이제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또 보면은 이제 3월, 4월, 5월 이제 봄, 여름, 가을이죠. 모든 이제 소비라든가 뭐 공연이라든가 여행이 좀 늘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니까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또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러면 현대 기아차가 많이 팔리면은 이제 관련 부품업체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두올산업이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이제 패턴은 바닥에서 상승 치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2,445원 이 가격인데요. 뭐 지금 가격도 좋고 종가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좋아서 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제가 목표가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올산업 목표가를 일단 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바닥에서 출발한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이제 하나손해보험은 손해보험과 자산운용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그 보험업계 시장 점유율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그 3분기 실적이 47% 증가하고 있고요. 투자 영업 등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18년 손해보험업계가 약 각 회사마다 20%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그 보험업계 중에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도 회사 영업이익 매출 계속 양호하고요. 외국인 기관 등이 계속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좀 살펴보자면요. 이 차트 좀 잠시 보겠습니다. 좀 팁을 드리자면 하나손해보험은 현재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쪽에서 계속 한 일주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상 봐도 모든 이평선을 모아가면서 매집이 들어온 형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이렇게 상승하는 위치, 초입 같아요. 현재 시국이.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보험주가 많이 안정권에 있으면서 상승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요. 현재가 매수가 8,660원 이 라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500원, 전고점 부근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8,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예전에 이제 보험주가 경기 방어주 성격을 하면서 많이 갔는데, 하나손해보험은 뭐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고요. 기술적으로도 차트가 상승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매입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웰크론입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종목이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2,000 종목이 넘기 때문에 좀 종목 이름이 좀 희한한 것 같죠. 그래도 이제 가끔 3월, 4월, 6월, 5월달 되면 봄 되면은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주식인데요. 웰크론은 이제 고기능 극세사 섬유를 이용한 침구 및 섬유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직포라든가 마스크, 이제 방위산업 관련 제품인데요. 제조를 하면서 수출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요. 요즘 그 2월 달에 뭐 미세먼지가 나가지고 서울시도 좀 한번 난리가 났죠. 근데 3월, 4월, 5월은 이제 미세먼지뿐 아니라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가 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게 여기서 이제 고기능 극세포 섬유를 이용한 이제 마스크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봉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2015년도 이게 3년 전이죠. 3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이게 약 3,000원 있던 주식이 10,000원까지 바로 3배가 왔습니다. 한 달 만에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좀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 종목이 상승과 조정 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또 봄도 들어왔고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자리가 없었죠. 상승 패턴, 상승 패턴, 상승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눈에는 좀 갈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시청자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좀 간다고 제 눈에는 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현재 2, 3주 정도 아주 시장과 종목이 좋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양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매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많이 좀 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3,685원인데요. 현재가 매수하셔도 좋고 종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 4,500원을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또 손절가는 3,2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이화공영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화공영은 이제 1971년 설립된 기업으로 50년 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설, 토목, 전기, 소방 등 여러 분야에서 건설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7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대비 37%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토목공사와 정수처리 시설공사 등으로 4대강 테마주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정권에서는 4대강을 오로지 막아놓고 그래서 물이 좀 많이 썼고 그 환경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현 정권부터는 이제 많이 그걸 자연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염된 그 물을 바깥으로 뿜어내기 위해서는 정수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이화공영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밑에서 봉이 많이 매집봉이 들어오면서 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평선을 모아가고 있고, 또 주봉을 보면은 주봉도 이 상승할 때 추세, 거래량이 들어오죠. 자, 상승할 때 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차트, 기술력, 회사 실적, 앞으로 비전 3박자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도 있는데, 4대강 뭡니까? 정수처리 시설은 여당, 야당 다 찬성을 하니까 잘 지켜보시면 그쪽이 4대강 테마주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대응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IM텍입니다. IM텍은 이제 휴대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인 이동통신 안테나와 무선, 충전, 복합 안테나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 및 외장재를 세라믹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삼성전기 및 해외 대기업에도 수출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요, 이제 예전에 이제 보통 9,000원대 놀고 있는 주식이었는데 현재 3,000원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거의 새 토막이 났다가 현재 거의 3개월 정도 바닥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오늘 5% 정도 상승하는데 좀 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이 가격이 바닥권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 매집을 끝내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목표가를 한 7,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출발한 주식은 이제 들고만 가면 되는데, 요즘 장이 한 3, 4주, 한 달 정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요즘 그 주위에 시청자분들이 애걸복걸하면서 너무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그 17년 전업을 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두세 달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바닥 종목은 결론은 수익이 납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이제 주식 투자는요, 바로 단기간에 하지 마시고 1년 정도 두고 하십시오. 어차피 은행 이자는 1년에 2%입니다. 근데 한 두세 달 정도, 1년 정도 들고 가서 종목이 20, 30%에서 더블 정도 수익이 나면 100% 성공한 투자니까 여유를 가지고 이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IM텍까지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고요. 일단은 한 가지 정정을 해야 되는 게, 아직까지 17년 전업이라고 하시는데 1년이 지금 지나간 지가 꽤 됐습니다.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땐 좀 그래도 웃으면서 해야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유명호 스타님의 5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지금 우리 웃지도 못하고 방송할 수는 없죠. 이 안 좋은 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오늘 아주 탑픽으로 갖고 나온 종목인데, 제가 포트에 편입은 안 했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것도 워낙 좋기 때문에요. 자, 서울반도체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합니다. 서울반도체는 연간 실적 기준에서 매출액 대비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지요. 거기에다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조금 더 줄었습니다. 이율이 좀 줄은 거예요. 매출액은 최대 실적이다. 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기업의 기술력, 이거는 우리 서울 반도체가 주장하는 그런 기술력이 우리가 최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엘리어스 매거진이라는 그 유명한 그 학술지, 거기에 발행한 그 학술지에 보면 2018년도 특별호 표지에 이 서울 반도체의 썬라이크 기술을 소개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태양광이 자연빛인데, 그 태양광의 그 파장별, 그런 빛의 색이나 이런 것과 유사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전구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었고요. 우리 인류가 계속 지향해 온 것이 태양광과 가장 비슷한 파장과 스펙트럼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 반도체에서 개발한 썬라이크 기술, 이것이 그만큼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LED 시장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출액 대비죠. 그러나 기술력 대비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단언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2,000개 이상의 그 특허를 보유한 그런 기업이고요. 올 1사분기 매출 목표를 2,700억에서 2,800억, 사상 최대 실적에 도전을 하는데, 이것은 무난히 달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 어디에 또 있느냐면, 베트남 공장이 또 3월에 증설이 아니라 신규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그 생산량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보고서에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이건데, 중국의 대규모 증설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증권사에서 하나 나왔는데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술 기억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에 또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반도체 쪽에, 세계 반도체 3사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혀 없죠. DDR4, 어느 기업도 DDR4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라인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실적을 또 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 반도체도 앞으로 점점 커지는 그러한 매출과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기술적으로도 지금 아주 좋은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저한테 물으셨던 그 자리에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제가 상당히 좋아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명명하기로 어떻게 명명을 하냐면은, 모든 시세의 출발 자리는 240선이다. 내려오던 주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자리가 또 240선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이 모습이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점에서 떨어진 이 과정은 기업의 가치가 우려가 돼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외인들의 수급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공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예를 들면은 우리 국민연금이 사는 종목을 공매도했다는 큰일을 당하죠. 그래서 이 수급의 주체가, 중심에 있는 주체가 국민연금과 투신이다. 믿고 매수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핸즈 코퍼레이션. 요거는 이제 자동차 휠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지금 작년에 우리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품들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핸즈 코퍼레이션은 모로코 공장의 증설 확대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럽 완성차 대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로코 공장 증설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인도의 록펜 인더스트리, 여기에 이제 승용차용 알루미늄 휠 제조 플랜트, 기술 전수 및 설비 공급 체결로 기술 수익도 나오는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 또 사업 목적에 태양광 사업도 이번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사업의 다각화 차원에서 추가한 것을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핸즈 코퍼레이션도 뭐 크게 단타 뭐 이런 거 하시지 말고 꾸준히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통신. 현대통신은 국내 1위 홈 네트워크 기업이다. 이것도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연간 기준 실적이 양호하고 영업이익이 65.1%나 달성하는 그러한 기업을 토했어요. 그리고 그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도 해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정부의 코스닥 육성 정책 중에 스케일업 펀드 조성, 이제 작은 기업들 얘기예요.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 우리가 여기 제가 잠깐 이거 설명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수급을. 수급을 찾기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아주 연기금하고 투신,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눈에 띄게 그렇게 확 몰려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도 중장기 차원에서 보유하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위메이드,
이 종목도, 이 두 종목도 역시 지금 아주 좋은 자리에서 고고싱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말로. 가지아라고 합니다. 가지아라고 합니다. 예. 영리아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메이드. 눌림 주면 매수해서 큰 수익으로 가져가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 더 가봐야 되겠죠? 네. 종목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위메이드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개를 그냥 동시에 말씀을 해주신. 앞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요. 예. 눈치가 보여서. 일단 눈치 안 보여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따 시간이 되시면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위메이드를 설명을 해주셔도 충분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종목을 들어봤습니다. 10종목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 최 소장님 혹시 포트폴리오 변경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고는 싶은데 지금 시장이 안 좋고요. 저희 종목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다 세 종목 다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하공영과 IM텍과 코데지 컴바인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다. 예, 그대로 들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윤병호 스타님께서도 아까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포트 조정이 없으신가요? 예, 조정 안 할 거고요. 왜 그러냐, 워낙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에만 방송을 하고 금요일에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적인 부분이 좀 어렵다. 안 맞아서 그렇지. 금방 회복하고 가지아 할 겁니다. 가지아로 말씀을 바꿔주셨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들을 이렇게 또 해주시네요.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기 전에 포트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없었지만 포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5종목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화공영, IM텍, 코데지 컴바인, 톱텍, 삼성생명까지 5종목 그대로 꾸준히 가져가시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2525번님께서 웹젠 36,100원에 비중은 20% 진당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최명성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요즘 시장이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웹존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 대비 현재 한 30% 정도 손실이 나셨네요. 그래서 이제 많이 상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웹젠은 이제 온라인 게임 개발사 대표적인 게임으로 옛날에 많이 이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표 게임을 이제 뮤 온라인으로 해서 초반 게임 한류를 이끌었던 중국에 많은 수출을 했던 그런 게임 회사인데요.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다방면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기술적으로 매수 자리, 매도 자리를 잘 봐야 되는데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했던 가격이 36,200원이니까 이 부분 약간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상승 부분에서 36,000원 되면은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전고점 돌파, 이제 2차 상승, 3차 상승 때 매수하셨는데 이게 좀 장이 빠지면서 이제 좀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종목도 1차적으로 이제 거래소, 일봉상 이제 2주 연속 바닥을 이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빠질 것 같지 않고요. 주봉을 보시더라도 밑에 꼬리를 잡고 한 달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월봉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과연 여기 현재 월봉상 11선을 찍고 다시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하는데, 주식이라는 게 한번 올라갈 때는 이렇게 쫙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 반면 또 떨어질 때는 역으로 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더라도 옛날에 한미약품이 5만원짜리가 80만원 갔을 때 계속 100만원 간다, 120만원 간다 했지만 그때 86만원까지 갔는데 나중에 28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손실을 받고 특히 신용 쓰신 분들은 거의 깡통이 났죠. 그래서 주식은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인 그런 것도 매매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웹젠은 현재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지만 추세를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재 일봉 주봉상은 자리를 잡고 바닥을 지지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부분 한 31,000원까지 3만원에서 31,000원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옵니다. 현재 마이너스 손실 30%인데요. 손실률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줄인 다음에
그때 만일 여기를 찍고 계속 올라가면은 좋지만 3만 원, 3만 1,000원 왔는데 다시 떨어진다면 과감 없이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3만 1,000원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과감하게 2만 5,000원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절 라인 25,000원 꼭 좀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3188번님께서 대웅제약 186,000원에 비중은 30% 상담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이번엔 윤병호 스타님께서 도움을 주시죠. 네, 대웅제약. 예, 그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국민제약회사라고 할 정도로 우루사의 열풍이 대단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소비자들 분께서는 대웅제약 하면은 우루사 만드는 회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OTC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항생제도 만들고요. 치료제, ETC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R&D 투자도 다른 기업 못지않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실적이 우선 좋고 그 제약회사 중에 그 실적의 흔들림이 거의 없는 종목 기업 중에 하나죠. 대웅제약이. 거기에다가 지금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의 수급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건 크게 문제할 것이 없다. 21선을 잘 지지해주고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꼬리로 달고 오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가 대비는 양봉이에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역시나 이 종목도 단기 보유로 해서 승부를 낼 생각하시지 말고 중장기 꾸준히 가져가면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차트에 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기준 밴드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밴드 안에서 얘가 놀 때는 이게 수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근방에서 요거 분명히 21선 지지하고 19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해 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조금 더 추가해도 괜찮지 않을까. 30%는 상당히 많은 건데요. 종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해도 상당히 수익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종목도 손절이라는 건 항상 머릿속에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16만 8천 원을 지지 못하면 일단 손절도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겠죠.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신다라면 뭐 3만 원, 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3만 원이 아니고. 네, 30만 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8만 6천 원이 3만 원 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한번 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1926번님께서 12만 2천 원에 비중이 좀 높네요. 40%. 최근에 좀 코스닥 대장주로도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최 소장님? 네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12만 2천 원이면 현재 거의 보합 수준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 의약품 이제 개발과 셀트리온과에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시장의 수요가 높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 사업에 많은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40%를 이제 이렇게 담고 계시는데 셀트리온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박스권 위치입니다. 박스권.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제 13만 원, 14만 원이 고점. 그다음에 바닥이 좀 팁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 좀 집중해 주세요. 11만 원대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11만 원이 오시면 사시고 13만 원에서 14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박스권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팁을 드리자면요. 셀트리온은 이렇게 보시면서 거래소로 가면서 엄청난 이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좀 뭐랄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과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잘해야 되고 헬스리온 조금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한번 보십시오. 셀트리온 보면 외국인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 전 국가기관에서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가 생각해도 더 갈 것처럼 보이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이는 셀트리온과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면 현재 코스닥에 남아있기 때문에 보시면 외국인, 기관, 뭐 기타 금융, 은행, 사모펀드, 국가, 기타 법인이 전 기관이 팔고 있어요. 지금 며칠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셀트리온을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이는 이제 기술적이죠. 뭐 회사 좋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포트 40% 너무 많고요. 절반을 좀 줄이시고 11만원 매수, 13만원이나 14만원에 매도하는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이 종목은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매매를 하셔도 좀 길게 가실 거면 셀트리온 대장주가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0732번님께서 CJ 제일제당 종목 여쭤보셨고요. 36만 6천 원에 비중 10%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윤병호 스탑님, CJ 제일제당은 어떻습니까? 예, CJ 제일제당, 예, 이거는 이제 그 굴뚝주 중에 하나죠. 예, 우리 그 음식료 업종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간에 그 이재현 회장이 좀 저쪽에 좀 다녀오시는 바람에 기업에 좀 그 어떤 성장 동력을 좀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이 기업은 작년보다도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현 회장님 또 출소하셔서 지금 또 새로 또 사업에 또 크게 관여를 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게 느껴지긴 하는데 기술적 문제를 또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차트에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 기준봉이라는 그 가격대가 기준봉이라는 그 가격대를 저점을 갭으로 깨고 내려온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지금 메꾸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 갭을 메꾸지 못하면 이 종목은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 종목으로 그런 관점에서 들어갔다라면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뭐 물론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상당히 그 수렴을 더 요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큰 수익을 낸다라고 계획을 자꾸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좀 어려우면은 일단 좀 비중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32만 2천 원, 2,900원 이 라인을 제가 일단 대응의 자리로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라면은 요 기준 밴드 제가 그려드린 35만 한 2천 원 정도로 돌파하는 이제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고 거기에서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제일제당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 종목으로 여쭤보신 종목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시간인데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필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필룩스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최명성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소장님, 필룩스 어때요? 매수해도 돼요? 제가 그 18년 전업한 저도 겁이 나네요. 현재 그 4,000원짜리가 10,000원인데 이제 더블은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 좋고, 보니까 방금 이제 살펴보니까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이제 회사에 호재가 있나 봐요. 근데 현재 그 팁을 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팁을 좀 드리자면은 주식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단봉으로, 양봉이 이렇게 단봉으로 올라갈 때는 상관없지만 봉이 길어지면은 좀 끝이 다 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더구나 이제 과열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좀 관리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지금 원래 이제 물론 지금 상한가니까 오늘 들고 가셔야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은 좀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봉이 길어질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이 단봉으로 이제 쉽게 말해 짧은 양봉의 단봉 이런 패턴은 좋지만 이렇게 길어질 때는 그래도 누군가는 좀 팔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팔고 끌어올리고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은 고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아주 이렇게 갈 종목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사려면 바닥에서 출발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옮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단 많이 올라왔고 변동성이 심화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펄어비스 종목입니다. 윤병호 스타께 여쭤볼 텐데 오늘 급등 나왔고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펄어비스가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고 이제 게임 제가 이제 제 종목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위메이드 못 가고 있는 거 잘 가고 있네요. 펄어비스. 그리고 신작이 이제 나와주고 신작에 대한 그런 모멘텀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힘의 소진은 전혀 없다. 힘의 소진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그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레벨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좀 목표가를 좀 더 크게 잡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계속 지속 홀딩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저 앵커님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시세 출발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지 아까? 240? 예. 여기 딱 보이시잖아요. 예, 빨간 자리. 240선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자리만 나오면은 어떤 종목이든 어떤 지수든 어떤 뭐 파생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단 이 밑에 240선이 우상향 조건에서 이런 그림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시세 출발을 한 것이다. 뭐 작은 시세를 먹을 수 없죠. 한 4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펄어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관심 종목 주셔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자막에도 차바이오텍 나오고 있는데 최 소장님 예전에 차바이오텍 저희 뭐 얘기해 본 적 있잖아요. 네네네. 어때요 요즘에는? 요즘 좀 약간 꺾이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한 2, 3주 좀 꺾였죠. 근데 아직 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조금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웬만한 종목이 60일선을 오면은 다시 지지하고 반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반등 구간 현재 33,000원인데요. 31,000원이나 2,000원 정도 오시면은 좀 사서 35,000원에서 37,000원대 파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직은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주식을 할 때 모든 게 확실한 매수가 좋은데 60일선을 최소한 일주일 정도 지지했을 때 지지하고 여기 있네요. 여기 21선 여기 있죠. 21선을 확실히 지지하고 상승 패턴 또는 이렇게 완전 5일선, 11선, 21선, 60일선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패턴일 때 사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31,000원대를 확실히 지지하는 걸 보고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차바이오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마가 한 3분 3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마감지수 체크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00선 지금 간신히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401.67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대 하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407에서 좀 내려온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2,387포인트대 정오 이전에 잠깐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는가 싶었습니다. 2,409포인트대까지 고점 갔는데 이후에 고점 지키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2,400선 지금 공방 벌이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다시피 개인만 삽니다. 5,262억 원 개인이 대량 매수에 지금 들어왔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외국인 양 주체 매도 물량 더 늘렸습니다. 기관은 3,252억 원 가운데 무료 금융투자가 3,376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은 1억 원만 팔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은 장 후반에 매수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체크가 됩니다. 외국인도 좀 매도 물량이 많이 쌓였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 중에 SK하이닉스가 셀트리온 올라가는데 특히나 셀트리온의 상승이 진짜 무섭습니다. 37만 원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3.41% 아무래도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관해서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운송장비 업종도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폭이 꽤 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 상승하고요. 포스코 역시나 미국발 악재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KB금융 네이버 하락하고요. LG화학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58.95포인트입니다. 상승폭 줄어들었네요. 860포인트 지키질 못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847포인트대부터 860포인트대까지 찍었고요. 현재 오늘 고점 대비해서 살짝 빠져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힘이 좋게 올라갑니다. 지금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지켜주는 모습 보여집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다시피 외국인만 삽니다. 911억 원. 외국인은 매수 물량을 더 늘려갑니다.
개인 기관 팔고요. 개인은 539억 원 팔고 기관은 363억 원 파는 가운데 이곳에서는 연기금이 129억 원 삽니다. 역시나 금융투자가 540억 원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다 빨간불 보여주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84% 그리고 신라젠이 3%가 넘는 상승,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도 지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펄어비스가 시총 5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상승폭이 무려 16.79%나 되고요. 오늘만 4만 원이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펄어비스 잘 달리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CJENM 400원 상승하면서 87,000원, 상승폭이 줄어들고 펄어비스는 더 올라가면서 시총이 순위가 변동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유일하게 하락입니다. 티슈진 상승하고요. 로엔드 상승하고 포스코킴 특히 올라가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코스닥 상위,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좋은 흐름으로 장 마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3월의 첫 거래일이고요.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마감지수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선 선생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오전에는 이제 아침장은 미국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자, 다행히 그 장중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플러스가 났고, 거래소도 아침에는 뭐 한 35포인트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25포인트로 끝났는데, 도표 보시면은 이제 일봉상 보시면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지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종목들이, 밀리던 종목들이 2, 3%, 2%, 3%, 5%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나 좀 됐는데, 어느 정도 지수나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드셨지만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의 지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역대 두 번째고요. 김성환 전 한은 총재 이후 첫 연임 사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5일께 지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막바지 인사 검증을 진행을 한 것이고요. 3배수에서 최종적으로 현 한국은행 총재인 이주열 총재가 다시 지명이 되면서 한국은행의 다음 총재 역시 그대로 연임을 하게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윤병호 스타께서도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제가 어제 그 쉬는 날인데도 제가 그 S&P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 예, 항생지수까지 하루 종일 지켜본 것 같아요. 예, 시장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쉬는 동안에 미국장 쪽에서 글로벌 시장들이 많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 과연 지난번에 그 급하락 나왔을 때, 미국의 폭락장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재연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뭐 그렇게 그 일봉상으로 지금 화면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크게 그렇게 일봉상으로 음봉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조금 크긴 했는데 그래도 우려될 만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간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선물 시장은 미국장이 지금 보합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따 유럽장 다시 시작하고 미국장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을 해주느냐. 이제 음봉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 우리 위인과 기관들의 선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큰형님들 부탁드립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1.04% 내린 2402포인트, 2402.16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은 24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닥도 860선 지지받으며 0.37% 상승한 860.22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2원 50전 하락한 1080원 3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핫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이 준비 중입니다.
네, 오늘이 3월 첫날입니다만 예상보다 시장이 좀 어렵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트럼프 대통령, 즉 철강 상당히 어렵겠다 말씀드려봤는데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시장을 정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충격으로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한 뉴스를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뭐 철강주를 오늘은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또한 네이버 그리고 성희롱, 성추모 관련돼 약간 힘들었던 ABCNC와 필력스 마지막으로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GS건설을 지켜보자 그런 관점으로 5개에 대한 종목들 간단히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철강주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철강주 오늘 아무래도 포스코에 대한 말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포스코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하셨고요. 이 시각 철강업종 관련돼서 포스코가 3.6% 급락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철강업종의 5개 종목들이 약세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가 3.6%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좀 HTS를 보니까 오늘 개인이 약 5만 3천여 주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또 기관들이 오늘 1,500여 주의 순매수가 있어서 시장은 급락하고 있지만 즉 다음 주를 바라보시는 개인과 기관들은 다음 주에는 철강주가 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예상보다 커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리뷰를 좀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전국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 하락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미국 그 다우지수 관련돼서는 오늘 새벽에 1.68% 급락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일본 니케이225 지수가 2.5% 급락 그리고 대만 각권 지수도 기본적으로 시작 현재 0.08% 약세 속에서 어쩌면 한국 증시는 그래도 하락폭이 좀 적어졌다 이런 어떤 위로의 말씀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철강업종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 종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그 2월달 통계청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국이 기본적으로 수출 국가입니다. 한국이 수출을 중국에 1등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우리가 수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 동안 우리가 수출할 때 1년에 6번 정도 수출이 예상보다 2016년도보다 떨어지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2018년도 2월달 아직까지 뭐 추정치라고 보면 좋겠지만 미국을 향해서 2017년 2월달 대비로 약 10% 정도 수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수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안타깝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이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신 것처럼 네이버 창업주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혜진 이제는 뭐 글로벌 투자 책임자인데요. 지난 8월에도 지분을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분을 팔았는데 자, 지분을 팔고서 이 시각 현재 2.1% 약세 그러니까 78만 6천 원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블록딜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지분을 좀 팔았는데 어쩌면 이번에 어쩌면 창업주 때로는 이혜진 씨 지아요가 왜 이렇게 지분을 팔았을까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네이버 창업주의 기본 생각은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나는 조용히 그냥 내 일만 할 것이다 그런 평가 속에서 일정 부분 지분을 팔았습니다만 공정위가 발표를 내놨습니다. 어떤 발표를 내놓았냐면요. 창업주가 일정 부분 지분을 팔았지만 창업주가 지분을 판 것하고 또 네이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지배주주의 역할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분을 팔더라도 네이버의 책임은 결국 이혜진 지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블록들 통해 팔았지만 이번은 잘못 팔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있고요. 오늘 2.1%의 약세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블록들 통해서 2번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약세는 예상보다 투자 심리가 오늘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종목 관련돼서 ABCNC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투 그리고 위드유 이런 어떤 이슈 소위 성희롱 성추모 관련돼서 이런 이슈가 이제는 증권시장에도 넘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ABCNC 오늘 4.6%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만 기사를 좀 보니까 어떤 로드숍 메이저에 누가 성추행 관련돼서 SNS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ABCNC가 미샤라는 브랜드로 많이 팔고 있죠.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은 미샤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화장품을 많이 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ABCNC 특히
청소년이나 20대를 겨냥한 이런 어떤 화장품이 이렇게 성희롱, 성추모 관련돼서 영향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오늘은 4.6%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주식시장에서도 성추행 이런 종목들은 지금보다 주가는 급락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그리고 성추모 관련돼서 좀 더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주가 더 하락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죄송한 말씀도 잠깐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필룩스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필룩스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저께까지는 3일째 상한가, 오늘까지는 4일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자, 필룩스가 실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뭐 LED 이런 어떤 조명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또 바이오, 제약 바이오를 진출한다? 이런 부분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상승했는지 전자공시의 어떤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2일 날인데요. 2월 2일 날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서 야, 내가 2월 2일 날 이 종목을 샀으면 어쩌면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4일째 상한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이걸 좀 클릭을 좀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2월 1일 날 필룩스가 주주총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주주총회 언제 하죠? 3월 23일 날 주주총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요즘 최근 들어서는 전자공시 시스템 이런 얘기를 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총 관련돼서 가장 한 이슈는 뭐냐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즉 사업 목적 추가의 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쩌면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때 이 종목을 사했으면 수익이 좀 많이 나겠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잠깐 좀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약간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사업 목적을 추가하겠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내용을 좀 추가한다고 그럽니다. 의약품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의약품 원료 및 제조 판매, 그리고 의약 외품, 화장품 등 판매 모습인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5월까지 4일째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은 이제는 필룩스가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부터 진출할 예정이구나 이런 어떤 센스가 있기 때문에 5월까지 4일째 상한가 같습니다만 과연 3월 달에 주주총회가 됐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것은 여전히 좀 시장의 어떤 주가 상승에는 큰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부담인지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정리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필룩스가 오늘까지 4월 동안 상승을 했고요. 어느덧 이 종목이 10,850원이지만 지난 5개월 전에는 3,820원에서 오늘까지 어느덧 이렇게 상한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띈 것들은 오늘 상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21,000원 좀 매수했고요. 개인이 오늘까지 매수했다는 것은 상한가가 더 할 수 있어 이런 관점인데 잠깐 좀 보셔야 할 것이 매의 비중입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99.25%, 즉 오늘 상한가의 기본적인 트렌드가 개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한가가 이어진다면 제가 보는 기본 희망 가운데서는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소한 10% 때로 15% 이상 안정되지 않는 이상 오늘까지 상한가는 데이 드리밍, 즉 백일몽일 수 있다 이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S건설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GS건설 오늘은 28,800원대, 즉 1.37%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기에 GS건설 상당히 상한가 모습을 좀 많이 갔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상한가 모습을 그동안 좀 많이 갔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는데 어떤 모습인지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S건설이 지난 2월입니다. 이 당시에도 33,500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S건설이 상당히 상한가를 넘어서 지난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당시에 33,500원. 이 시각 현재는 28,000원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급락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보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GS건설이 시장에서 관심을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걸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정부가 통계청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 경제가 살만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GS건설 제가 집중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2017년도 1월달 그리고 2018년도 1월달 보면 기본적으로 건설 기성 어떻게 보면 건축가 토목이 예상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통계청의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건설업종은 지금보다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지난 2월달 즉 GS건설이 2월달에 신고가에 하락했습니다만 2월달의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건설업종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게 된다면요, 제가 볼 때는 노동의 집약적인, 즉 건설업종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이 확대된다면 그만큼 일자리가 좋아지고 있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GS건설이 2월 초 신고가 이후에 이 시각 현재 28,800원입니다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한다. 그것은 결국 건설업종의 주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로 정리하겠습니다. 건설업종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미국의 다우지수가 하락한다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련돼서 결국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시장의 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뜨거운 핫5 종목들 간단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정에 대해서 좀 짚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매주 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그 증시가 결국 아시아 증시를 좀 동조화시키는 그런 좀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 발언,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이 이제 단계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보려면 결국엔 이제 금리가 어떤 방향성이 좀 장기적 어떤 추세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장기 추세 자체는 이제 금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미국의 이제 10년 금리, 국채 금리가 단계 이제 상승을 좀 급하게 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좀 단기 시각으로 좀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그 경제 지표들이 이제 앞에서 먼저 이제 이끄는 그런 좀 형국을 바라본다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그 경기의 어떤 변동과 안정적으로 같이 동반 상승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좀 관건이긴 한데 지금 아시아 증시도 일시적으로는 똑같이 이제 동조화가 좀 발현이 되고 있는데 수급이 어쨌든 간에 급하게 좀 바뀌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어떤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증시를 좀 바라보고 있는 좀 가치 투자자들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은 관망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급적인 좀 선수들의 어떤 그런 지금 시장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조금은 이제 수급의 변화에 급박하게 좀 대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유리한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중장기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장주보다 아무래도 가치주 중에서도 PBR 0.8 정도 부분에서 있는 좀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양호하리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룹 중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알려지는 CJ그룹의 CJ ENM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가까이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 콘텐츠 판권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하는 그 스튜디오 드래곤 그거보다도 지금 이제 자체 사업부에서 제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1분기에만 좀 3편의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좀 판매가 되고 있고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가 예전에 흥행이 됐었는데 이것이 워낙 흥행이 크게 일어났다 보니까 엽기적 영향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부문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양호한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4분기 때 적자가 큰 폭으로 일어났던 부분이 이제 영화 사업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1분기에는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1987 그것만이 내 세상 이런 영화들의 제작비가 그 제작비에 비해서 관객 수가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약 한 80억 정도 작품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 쪽에서도 조금 기대를 좀 걸 수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음악 부분에서도 워너원이라는 그 가수 컴백이 있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는 2분기 때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이제 1분기에도 뭐 초기 신보 앨범 판매 같은 이제 실적은 1분기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괜찮을 종목이다. 그래서 가치 주요 중에서도 조금 안정적인 좀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CJ ENM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끝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86,500원 부근에서 호가 한 3호가 위아래로 그 부근에서 좀 분할 매수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83,000원, 목표가는 10만 원 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CJ ENM 잘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아무래도 맑은 날씨가 되면서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름달 보시면서 좋은 기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